안녕하세요, 주간너바의 쭈바입니다. 최근 NBA.com을 통해 NBA 30개 구단의 단장들이 재밌는 설문조사들을 통해 본인들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4개 시즌 우승 후보와 시즌 MVP 예측을 포함해 질문이 꽤 많은 만큼 몇몇 재밌는 질문을 선정해 그 순위를 함께 살펴보면서 제 생각은 어떤지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같이 생각해봅시다. 먼저 단장들이 뽑은 2021-22 시즌 우승 후보입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압도적인 투표를 얻었는데요. 저 역시 부상만 없다면 브루클린의 우승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관건은 직전 시즌 해당 투표에서 1위를 했던 LA 레이커스가 부상 변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처럼 브루클린 역시 부상 변수를 이겨내느냐가 되겠습니다. 브루클린만큼이나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한 레이커스가 2위를, 디펜딩 챔피언 밀워키 벅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NBA 최고의 수비팀입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야니스 아테토쿤보와 주루 헐리데이를 동시에 보유한 밀워키 벅스가 최종 1위를 차지했는데요. 참고로 직전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수치 1위는 LA 레이커스였으며 평균 최소 실점을 기록한 팀은 뉴욕 닉스였습니다. 하지만 강한 수비와 함께 NBA 우승까지 차지한 밀워키가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고 올해의 수비수를 보유한 유타 재즈가 2위를, 레이커스와 마이애미 히트가 그 뒤를 이었고 그 외에 다른 투표를 받은 팀들까지 모두 수비의 도 같은 팀들이죠. 저는 직전 시즌을 봤을 때는 단연 밀워키의 수비가 가장 두터웠다고 생각하며 차기 시즌 수비가 가장 좋을 거라고 보는 팀은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가드, 포워드, 센터 포지션에 각각 숨막히는 수비수를 배치한 마이애미의 수비는 벌써부터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은 가장 발전할 팀입니다. 직전 시즌에 비해 성적이 가장 향상될 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공격적인 영입을 통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게 된 시카고 불스가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대와는 달리 중위권을 차지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레이커스가 나란히 2위를 차지했네요. 아무래도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들이 높은 득표를 얻은 만큼 개인적인 팬 입장에서 시카고 불스의 변화된 차기 시즌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는 재미가 가장 쏠쏠한 팀입니다. 이 보는 재미라면 단연 화려한 공격을 자랑하는 팀이 높은 순위를 차지할 텐데요. 역시나 브루클린 네츠가 30%의 득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시즌 평균 득점 2위와 오펜시브 레이팅 1위를 차지했고 무엇보다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이라는 공격 만렙 선수들을 모두 보유한 만큼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역시 경기 페이스 3위를 차지했고 스테판 커리라는 슈퍼스타를 보유한 만큼 높은 순위를 기록했네요. 순위에 오른 모든 팀이 특정 S급 공격수를 보유한 만큼 역시 공격농구가 보는 재미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끈적한 수비와 패기 넘치는 스타일의 농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는 재미로 치면 저 역시 브루클린 네츠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홈 어드밴테이지를 가장 많이 받는 팀입니다. 유타 재즈와 덴버 너게츠는 아무래도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특히 유타의 경우 홈팬들의 압도적인 힘을 넘어 과한 리액션으로 인해 이런 순위를 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이게 심판 판정까지 고려한다면 떠오르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긴 하지만 저 역시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유타 홈이 가장 어드밴테이지를 많이 받는다고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가 가장 밝은 팀입니다. 확실한 코어를 보유한 팀을 선정하는 건데요. 이 트레이 영과 존 콜린스를 포함해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직전 시즌을 통해 좋은 결과물까지 만들어낸 애틀랜타 호크스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원석 단계인 휴스턴 로켓츠가 2위를 차지한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만약 이 투표가 2-3년 전이었다고 하면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스턴 셀틱스를 선정했을 겁니다. 제이슨 테이텀도 어느덧 5년차에 접어든 선수인데 시간 참 빠르네요. 애틀랜타가 결과적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에 해당 순위에서 이 팀보다 앞서는 팀을 생각하기 어렵긴 하네요. 다음은 차기 시즌 MVP 후보입니다. 2013-14 시즌 MVP 케빈 듀란트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2년 연속 MVP 후보로 뽑히던 루카 돈치치가 이번에도 상위권에 올랐네요. 듀란트의 수상 관건은 출전 경기 수, 돈치치는 팀 성적이 될 텐데요. 주간드바 팀의 정팀장은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의 수상을 점쳤었고 저는 밀워키 벅스의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수상을 예상했었는데요. 최근 야니스가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밝혔고 마이크 부든홀저 감독이 절대로 무리시키지 않을 확률이 100%라서 저는 루카 돈치치의 수상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인왕 후보입니다. 이번 신인들은 역대급 잠재력을 소유한 선수들이란 말이 많은데요. 그만큼 신인왕 경쟁은 여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2순위인 휴스턴 로켓츠의 제일런 그린이 높은 득표율을 보인 가운데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1순위 지명자 케이드 커닝햄이 그 뒤를 쫓는 그림이네요. 보통 신인왕 수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팀 성적이 아닌 개인 성적인데요. 저는 그래도 1순위 지명자인 커닝햄의 수상을 점치겠습니다. 참고로 3위에 오른 5순위 지명자 제일런 석스는 스틸 드래프트가 될 선수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5년 안에 최고의 선수가 될 신인 투표입니다. 3순위 지명자인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에반 모블리가 1위를 차지했네요. 모블리는 신인왕 투표에서는 표를 얻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의미 있는 순위가 아닐까 싶네요. 역대급 유망주 커닝햄이 2위를 차지했고 진심으로 해당 선수들이 역대급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지만 작년에 이 선택을 받은 선수와 무려 5년 전의 선수를 보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샘솟네요. 다음은 현 NBA 최고의 수비수 부분입니다. 2019-20 시즌 올해의 수비수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직전 시즌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한 루디 고베어가 2위에 올랐습니다. 야니스는 특히 플레이오프를 통해 전 포지션 수비가 가능한 압도적인 수비를 선보였죠. 참고로 외곽 수비 부분에서는 지루 헐리데이가 50%의 득표를 차지하며 1위를, 골밑 수비는 고베어가 77%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역시 현 리그 최고의 수비수는 야니스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직전까지 이 대상은 앤서니 데이비스였다는 점에서 차기 시즌 올해의 수비수 후보로 다시 거론되면 좋겠네요. 다음은 운동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자이언 윌리엄슨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어마무시한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네요.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훌륭한 선수들이죠. 가장 놀라운 사실은 1984년생 르브론 제임스가 아직도 해당 부분에서 득표를 했다는 점과 러셀 웨스트브룩이 없다는 점이네요. 운동 능력을 논할 때 정말 원초적으로 생각하는 게 높이 뛰고 오래 뛰고 빨리 뛰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야니스 아테토쿤보를 가장 상위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명단에는 없지만 디에런 팍스는 볼과 함께 뛸 때 가장 빠른 선수 투표에서 59%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슈터 부분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100%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그 최고의 패서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직전 시즌에 이어 33%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에는 단독 1위가 아닌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21 시즌 MVP 니콜라 요키치는 총 59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1967-68 시즌의 윌트 체인벌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단일 시즌 기준 평균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빅맨이 되었습니다. 크리스 폴이나 루카 돈치치, 제임스 하든이 모두 패스 장인들인데 이 선수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게 놀랍기만 하네요. 하지만 패스 하나만 둔다면 저는 크리스 폴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리더 부분입니다. 크리스 폴은 직전 시즌 피닉스 선즈를 이끌고 파이널에 진출하며 젊은 선수들의 모든 신뢰를 받는 최고의 베테랑의 면모를 선보였죠. 피닉스가 직전 시즌 대부분의 선수를 모두 유지한 가운데 폴 영입으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선수의 리더십이 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이견이 없는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앞서 언급했듯 전 폴이 보여준 리더십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다음은 농구 지능을 말하는 BQ 부분입니다. 역대 최고의 BQ를 탑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절친 르브론 제임스와 크리스 폴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네요. 이어서 신흥 BQ 만렙인 루카 돈치치와 니콜라 요키치가 나란히 뒤를 이은 것도 재밌네요. 현역 선수 중 농구에 통달한 느낌을 주는 두 선수가 있는데 바로 르브론과 제임스 하든으로 그래도 해당 순위에 오른 르브론에게 한 표 던지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농구가 가장 요구하는 다재다능 부분입니다. 19번째 시즌을 앞둔 르브론 제임스가 무려 57%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네요. 야니스가 공수양면과 포지션 파괴라는 점에서 정말 다재다능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르브론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어쩌면 역대 선수들로 봐도 이 부분에서 르브론을 능가하는 선수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 만큼 선택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르브론은 직전 시즌에도 6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슛을 맡길 선수입니다. 직전 시즌 데임타임의 주인공 데미안 릴라드가 32%로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가 41%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통해 아킬레스건 파열은 페널티 정도라고 봐야 할 만큼 무시무시한 기량을 펼친 듀란트라 이 순위를 차지한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마지막 슛은 무조건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듀란트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낼 선수입니다. 기량 발전상 수상과도 연관될 수 있는 만큼 포텐이 터지는 시즌을 의미하는데요.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자렌 잭슨 주니어가 영광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투표를 얻은 선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2년 차에 접어든 앤서니 에드워즈가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데뷔 시즌을 치르며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 선수가 차기 시즌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키를 쥐고 있다고도 생각하는 만큼 에드워즈를 해당 부분 1위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입니다. 클리브랜드를 떠나 포틀랜드에 합류한 레리 낸스 주니어가 28%로 1위를 차지했네요. 좋은 사이즈와 운동 능력을 겸비한 빅맨으로 어느 팀에 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는 낸스 주니어인데요. 해당 부분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던 유타 재즈의 마이크 콘리는 직전 시즌 올스타 선정과 함께 더는 이 투표에서 언급되지 않네요.
콘리와 함께 원래 예상했던 제일런 브라운은 모두 올스타에 선정되었으니 저는 세크라멘토 킹스의 디에런 팍스를 선정하겠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팀의 주축 선수들 가운데 고려했고 5년차에 접어들며 맥스 계약은 따냈지만 올스타 선정과는 인연이 없는 팍스를 선정했습니다. 차기 시즌 꼭 올스타에 선정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리그 최고의 감독 부분입니다. 무려 55%의 투표를 받은 마이애미 히트의 에릭 스포일스트라 감독이 지난 시즌 46%의 득표율에 이어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포일스트라 감독이 유능하긴 하지만 이건 좀 의아하네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팀의 우승을 안기며 본인에게 있던 정규 시즌용이라는 이미지도 말끔히 지워낸 미러키 벅스의 마이크 부드놀저 감독이 현 시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선수들에게 가장 동기부여를 많이 주는 감독은 피닉스 선즈의 몬티 윌리엄스 감독, 경기 도중 최고의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감독은 LA 클리퍼스의 타이론 루 감독, 공격 전술의 1인자는 유타 재즈의 퀸 스나이더 감독, 수비는 뉴욕 닉스의 탐 티보드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NBA.com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른 투표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링크는 고정 댓글을 통해 달아놓을 테니 한 번씩 보시는 걸 강추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위는 어떤지도 댓글로 함께 얘기해봅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